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소녀동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0월 첫째 주 KBL 루마 임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천절에 이렇게 촬영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뭐 하늘이 열린 날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컵대회도 열렸어요. 아 그렇죠. 농구인들한테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왜 그냥 넘기시죠? 왜 안 웃으시죠? 재미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이동환 기자는 네. 오늘부터 혹독한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네,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인간 돼야죠. 네, 인간 돼야죠. 네, 네. 아무튼 개컵절에 네. 네, 컵대회 열린 날 이렇게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호님이 1위 농구가 정확성 100%. 역시 점쟁이 문어답습니다. 내년에도 100% 기대합니다. 크리스첸님 역시 최다 적중 맛집 답네요. 이렇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이제 드래프트 결과 열렸는데 사실 이제 거의 맞았어요. 거의 그대로 갔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픽한 대로. 뭐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한 뭐 농구대학이나 점프볼이나 네, 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한 그 네, 네, 네.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우리 또 점프볼 이재범 선배 제가 네. 좋아하는 우리 이재범 네. 선배가 자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알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네.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이제 점프볼 이재범 선배님을 이제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네네. 갑자기 저한테 이제 다가오시더니 네네. 이제 갑자기 툭툭 치시더니 아니 딱 픽을 하면은 한 명씩 해야지 두 명씩 하면 누가 못 맞춰. 약간 이렇게 그래야 최다 적중 맞지 말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이제 도발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선배님께서. 아니 내가 볼 때는 틀려가지고 네. 한번 욕을 세게 먹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또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욕 정말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농구대학 언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농구대학에서 또 댓글을 이동환 나오시라고 제가 또 이제 원석영 기자를 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너무 이제 지금 요즘에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를 눌러주려고 좀 그런 멘트를 했는데, 바로 이제 농구대학과 에어볼 TV가 저를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네. 이동환과 원석연 중에 한 명 버리라면 이동환을 버리겠다. 네. 아니, 원석연 어떻게 못 그러실 버립니다. 수 있어요? 여자 농구를 너무 잘해요. 그렇죠. 예. 그건 팩트죠. 반박 불가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또 댓글에서 농구대학과 에어볼 TV 공격이 있었다. 예. 그 생활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민심이 네. 좋지 않아요. 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다들 절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동환 기자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잘하니까 미움받는. 봐봐요. 이동환 기자가 KBL 잘하죠? 네. NBA도 칼럼 쓰죠? 잘하죠? 네네네. 네.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적이 없죠? 네네. 그리고 빠르게 지금 그 10개 구단 감독님들하고 또 인지도가 확 올라가면서 거의 지금 최고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약간 너무 띄워주신. 그건 다 이제 질투라고 봅니다. 네. 저는 또 이제 그거는 방금 마지막 말씀하신 이리농구와 이제 이 이동혁 선배의 어떤 도움으로 그런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 거의 이제 저는 그냥 숟가락 얹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네네. 어쨌든 질투하는 거다. 질투하는 거다. 농구대학과 에어볼 따위의 말에 네.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제작진이 고정을 해놨더라고요. 이 제작진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나는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네. 제작진 싫다고. 이렇게 네네. 근데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잖아요. 이 정도는 그렇죠. 해야지. 이 정도 희생한 상태에서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네. 기쁨을 주는 거 뭐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요. 근데 여담인데 저희 네. 댓글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크블 인생 네. 선배님께서 네. 저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희는 이제 방송 이름을 이리농구 아니라 보리농구로 바꿔도 된다고. 항상 보리한다고. 나는 걔네들하고 지금 말 섞기 싫어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니 오프 시즌 때 네. 방송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지금 첫 방 할 때 그렇게 디스를 한다고? 뭘 좀 해놓고 디스를 하든가. 좋습니다. 네. 보류농구든 뭐든 간에 방송을 해라. 네. 좋습니다. 또 선언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사가 있었습니다. 예. 진짜님이 이동혁 기자님 체육기자연맹 보도부문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역시 입단만큼의 최고 기자님. 사실 이제 저희가 첫 방송이 나가는 날에 딱 기사가 딱 떴어요. 그 발표 나가지고.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예. 네. 수상 소감 좀 또 한마디. 그런 거 잘 못해요.
류대현 기자님 제가 옆에서 좀 보니까 이제 본인의 잘나신 거를 약간 이제 말하는 걸 조금 약간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잘. 근데 대부분 예. 다 그러시지 않나요? 예. 좀 그래요. 예. 예, 사실 그냥. 저는 원성현 기자 같은 관종들은 좀 약간 네네. 오히려 막 떠들거든요. 알아서 예, 좀 다르시네요. 저 약간 꼰대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꼰대들이 이런 거 잘 못해요. 예. 그냥 알겠습니다. 뭐 일하다 보니까 받은 거지 뭐, 아.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어요. 세법. 예. 세법. 예. 예. 예전에 왜 한번 현대모비스 뭐 라시온 토머스 맞춘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진짜로. 그럼 드래프트 맞추신 거는요? 그거는 취재를 한 거죠 우리가. 그건 실력이지요. 실력이 아니고 시스템의 힘. 시스템의 힘. 네. 네네. 아니 다른데 지금 분명히 했을 거예요.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렇죠. 그 준비의 클래스 자체가 우리는 10개 구단 스카우터님들. 네, 그렇죠. 거기 그걸 1차적으로 만든 다음에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감독님들, 네, 코치님들, 그렇죠. 그리고 대학 감독님들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나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네. 육수를 내요. 네, 음식으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육수를 네. 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그 농구대학과 에어볼은 뭐 예를 네. 들어서 그 야채 육수 네네. 내고 이쪽은 멸치 육수만 해. 네. 우리는 야채도 넣고 멸치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다 넣어. 재료를 다양하게. 그럼 어떤 육수가 맛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이르는 깊이 있는 맛이 나죠.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폭풍 선비님께서 KCC 외국인 이옵션에 대한 우려로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물론 이제 홀리스 제퍼슨 좋은 선수죠. 또 어떻게 네. 쓰느냐에 또 문제가 또 있는 거고, 또 전찬희 감독이 또 얘기한 이제 홀리스 제퍼슨에 대한 평가 또 우리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따가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일단은 클래스는 그렇죠. 되죠. 네.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 또 그 선수가 얼마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10개 구단 한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팀 바로 가십시오. 제가 진행해야 됩니까? 네, 그럼요. 네. 갑자기 낯설어서. 네. 메인 볼 핸들러가 사실 그동안 저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이동환 기자는 거기에서 어떤 이제 보조 핸들러. 아니요 에이스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스팟업 슈터 역할도 네. 하고 거기에서 피켓롤 했을 때 거기서 엘리웁을 엘리웁을 넣고 그다음에 팝 네. 해가지고 석점 던지고 그래서 네. 스코어러였잖아요. 네. 이제부터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네. 지금 다 떠넘기시는 거죠 지금? 네네. 좋습니다. 네. 뭐 비유를 하자면 KT로 하면 허훈, 저는 양홍석, 약간 이런 느낌 원래 그랬는데 이제는 케빈 듀란트가 되라. 케빈 듀란트가 되라. 네, 케빈 듀란트가 되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에 양홍석이 되라. 올 시즌에 양홍석, 그렇죠, 에이스로를 받은 양홍석.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DB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게요. 부담. 이래서 양홍석 선수가 힘들어요.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컵대 이제 경기를 치른 팀 같은 경우는 컵대의 어떤 내용을 위주로 가고 아직 치르지 않은 팀들은 컵대에서 보여줄 부분 혹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얘기할 텐데 네. DB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또 KT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첫 경기를 치렀죠.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네. 뭐 제가 볼 때는 DB가 일단 전력 자체는 괜찮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그렇죠. 이제 속담이 있는데 그게 지금 딱 DB 어떤 문제점 그리고 숙제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 이걸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더블 포스트 두한 에르난데스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선 알바노 괜찮아요. 그렇죠. 그 두경민이 네. 많이 못 뛰었죠, 사실. 그 부상에 대한 후유증 여러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경민은 뭐 능력이 입증된 그런 선수이고 김정규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세워놓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감 있는 선수. 여기에 강상재. 그리고 김현호도 괜찮았고요. 뭐 이준혜도 괜찮아요. 나름. 괜찮았죠. 나름 네.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조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쵸.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땐 그 시발점은 두한 에르난데스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한 에르난데스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가 첫 번째 숙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에르난데스 얘기를 조금 해보면 네. 저는 일단은 뭐 이제 저 얘기했지만 일단 클래스가 있다. 특히 네. 공격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미국에서의 G리그에서 모습 보면 2대2도 좀 뭔가 움직임 좋고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일단 컵대 경기만 봐서는 약간 1대1 쪽에 약간 비중이 많이 있고 이제 슈팅력이 되다 보니까 3점 라인에서의 드리블 돌파. 근데 네네. 여기 양손 돌파가 다 되는 것 같고 네. 여기서 러닝 스텝을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컨택이 있어도 마무리가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트랜지션 가담력도 좋고 네. 이 선수 스피드와 슈팅력 이런 것들을 활용한 리머텍과 어떤 이제 뭐 팝아웃 이런 것들 네. 굉장히 좋다. 공격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개인 득점력은 걱정이 안 된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죠. 구수는 깨야 된다. 이 선수에겐 깨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외국인 선수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올 시즌 외국인 선수의 대세 빼빼로 사형제가 있다. 메페로사 형제. 네. 네네. 은노코 운도의 네, 은노코 켈리, 켈리. 두안 에르난데스. 테리 테리, 예. 두안 에르난데스. 두안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프레임이 좀 얇은 대신에 빨리 잘 뛰고 기술이 괜찮은. 그래서 2대 공격에 좀 이제 특화된 듯한 이제 그런 선수들 빼빼로 사총사. 메페로사 청사. 그 중에 이제 은도의 선수가 제일 높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더 길고 더 잘 달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은노코 선수가 은노코와 에르난데스가 빼빼로 중에 제일 통통해. 예. 빼빼로 중에 제일 통통. 그리고 가장 공격에 좀 특화된 선수가 드완 에르난데스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선수가 드완 에르난데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수비에서 그럼 과연 그 팀 공헌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살짝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 지난주에는 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인철 감독님 얘기하시면서 농구 대잔치 세대 스타들 수비 안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 있거든요. 공격할 때 스위치 온, 수비할 때 스위치 오프. 그렇지. 에르난데스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맞아요. 그 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좀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제 DB가 KT와의 경기를 잘했죠. 근데 KT가 은노코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노시케한테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노시케의 어떤 내외각이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DB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골 밑에서 어떤 중심을 갖다 못 잡아주고 있고 그게 사실은 두안 에르난데스의 어떤 딜레마와 연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격할 때는 굉장히 활기차고 활동력 좋고 뭔가 약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선수. 물론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수비에서는 뭔가 어설프고 그다음에 외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컨테스트까지는 해주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동작을 거의 포기하는 동작으로 가니까 그쵸. 이게 전체적으로 DB 어떤 그 내외곽 밸런스 수비 밸런스가 그 순간적으로 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사실 뭐 아노시케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어제 아노시케의 맹활약 분명히 본인이 되게 전투적으로 잘 하게 되죠. 근데 네. 저는 DB가 지금 이제 특히 에르난데스가 그 섞여 있을 때 오프볼 스크린에 대한 어떤 호흡 지금 안 맞고 에르난데스 본인도 의지가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마지막 어떤 림 프로텍팅이나 아니면 리바운드에 대해서 이 선수가 사실 의지를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서 그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지난 시즌 니콜 쓰는 생각도 좀 나기도 했었고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특히 1쿼터 보면서 어떤 생각 이런 식이면 이거 강상재나 김종규의 림 프로텍팅 리바운드 부담이 좀 너무 늘어나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정확하다고 네. 보는 게 이게 그 지금 외국인 선수 수비 용수라고 그러죠. 용병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이제 국내 토종 빅맨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뭐 이승현이 대표적이고 거기 또 누가 있나요? 네. 뭐 김종규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김종규도 그 부분은 좀 약간 포스트에서 어떤 그 지켜주는 건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김종규를 믿고 예를 들어서 포드형 외국인 선수 1옵션을 넣는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약간 뭐랄까 도박성이 있죠. 공격에서 아예 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를 사실 DB가 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김종규가 있다고 해도 김종규를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오노아쿠 같은 스타일의 아주 그 골밑을 지배하는 유형의 빅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안 에르난데스는 공격에서는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봤는데 수비는 김종규와 좀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세로 수비 되게 좋은데 뭔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좀 이제 수비에서 에너지를 다 안 쓰는 듯한 느낌들. 그거를 그냥 세이브해서 공격에서 좀 약간 그 활발한 그 네. 드리블 돌파 이쪽에 쓰는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 이게 첫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이 모습이 만약에 그냥 에르난데스의 본 모습이고 이게 정규리그 때 계속된다면 사실 DB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프리먼 들어오니까 확실히 바로 안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수비가 프리먼은 이제 부지런하고 열심히 좀 수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에르난데스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김종규 강상재를 같이 쓰면은 그들이 가진 그냥 피지컬의 높이 때문에 수비가 좀 보완이 되는 그래도 이런 상황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에르난데스가 있을 때는 더블 포스트에 최승욱을 쓰는 게 수비에서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DB가 조금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DB가 지금 보면 공격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두경민 선수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그러면 이선 알바노가 메인 볼 핸들러가 돼야 되고 공격을 주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선 알바노는 주도를 하는데 그게 간헐적이에요. 맞아요. 그 네. 이준희 선수에게 이제 활동력 높이면서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막 들이받고 활동력 높여주고 에너자이저 역할을 갖다 기대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준희 자체는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흐름하고 좀 상관없이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DB의 그 패턴 자체가 살짝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문제인데 왜 이동환 기자가 두안 헤난데스가 외국 그 리그에서 어떤 하이라이트 필름 봤을 때 2대 공격도 곧잘 하는 선수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 경기에서 KT전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리바운드를 잡고 자기가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건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메이드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DB의 어떤 공격 조직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좀 동네 농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공격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선 알바노의 어떤 장점도 안 나오고 이준이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준에 대한 어떤 약점만 조금 부각이 되고 김정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강상재가 중간에서 뭔가 링커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그렇죠. 하는데 이제 15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정리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DB가 또 각각 놓고 보면 지금 공격 자원들이 좋습니다. 저희가 네. DB가 항상 뭐 포워드 라인 불안하다. 약간 지난 시즌 사실 성적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낮게 보는 시선에서 저희는 그래도 높이 봤던 게 네. 이제 개개인이 가진 영향들이 분명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냥 간다면은 사실은 그 개개인의 역량이 사실 팀 승리로 연결이 좀 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네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리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두안 헤난데스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은노코라든가 은도에 같이 골밑에서 좀 더 묵직했다면 이런 혼란함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죠? 줄어들었을 텐데 그 공격에서는 묵직한데 수비에서 묵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들이 좀 가중되는 것 같고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근데 실링 자체는 예를 들어서 수비에서 좀 더 정제된 모습 집중력 있는 모습을 갖다 보인다 그러면 승부처에서 공격에서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은 두안 헤난데스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DB가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갔을 때는 객관적 전력 자체가 높아지면서 뭔가 이제 대권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실링의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양날의 검이다 지금 두안 헤난데스가 어떻게 쓰느냐 좀 달라지고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정제시키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두안 헤난데스뿐만 아니고 두경민이나 김종규나 강상재가 같이 뭔가 어우러져야 된다 이선 알바노까지. 근데 이 5명이 만약에 뛴다 그러면 이 베스트 5는 리그 최강이에요. 굉장히 네. 능력이 좋은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DB는 일단은 걱정은 안 하는데 이런 이제 딜레마들이 있어서 좀 뭐랄까 낙폭이 되게 심한 기복이 좀 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팀 DB랑 바로 붙었던 KT 네. 바로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KT가 저희가 이제 그 속초 연습 경기를 네.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팀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컵대에서도 이걸 지켜봐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뭐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근데 확실히 이 팀 진짜 빠르다.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일단 컵대 7연 팀들 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 팀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팀은 6강 무조건 갈 것 같아요. 6강 무조건 간다. 네, 6강 무조건 갈 것 같고 4강도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강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에서 어떤 임팩트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 여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수비로 메운다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리그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볼 때 KT가 바로미터가 돼서 이 팀을 이길 수 있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좋다. 그리고 로테이션 멤버가 좋다. 그걸 잘 활용한다. 그렇죠. 잘 활용하기 위해서 런앤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런앤건을 한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활동력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소위 말해서 빡세요. 그렇죠. 이 팀은. 근데 예. 빡셀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왜? 허운이 없지만 다른 선수들의 어떤 면면이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좋고 높고 빨라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지금 은노코가 이제 어깨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리그컵에는 참가를 안 하는데 아노시케가 이 옵션 중에서 승부처에서 뭔가를 갖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을 봤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근데 약점은
그래서 좋은 점은 많은데 근데 단 하나 저는 이제 좀 봤던 게 뭐냐면 아노시케가 이 옵션으로서 내외각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할 때 다른 선수들의 어떤 보조 역할 이 살짝 부족하긴 하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2대1을 통해서 뭔가를 하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픽앤팝에서 뭔가를 하든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 부족하고 오히려 그냥 아노시케가 이제 공을 잡는 비율이 메인 볼 핸들에서 잡는 비율이 굉장히 좀 늘어나면서 뭔가 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근데 맞아요. 이거는 상대가 만약에 전력이 갖춰진다 그러면 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서는 좀 지혜롭게 좀 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이덕기 씨께서 요 이제 프레이즈를 뽑으시면서 배드보이즈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특히 밖에서 이제 상대가 이제 뭐 패턴을 쓰기 위해서 볼을 딱딱딱 세팅을 하면서 볼을 돌리거나 이럴 때 순간적인 압박과 스틸 노리는 이 수비가 너무 강해서 네. 이 상대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DB 같은 경우는 진짜 턴오버를 좀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사실 지난 시즌부터 이미 좀 어느 정도 다 좋은 것들이 이번에 이 어떤 빠른 농구를 접목하면서 빛을 완전히 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수비는 턴오버 유발이 많아질 것이고 그건 결국엔 또 속공으로 이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가 가로 수비 세로 수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해지 나가고 뭐 이런 건 가로 수비 움직여주는 코트를 발로 움직여주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사실 세로 수비하면 가로 수비와 세로 수비는 네. 저기 신사동 가면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가로 수길, 세로 수길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 미안합니다. 네, 네. 저 토요일에 다녀왔거든요. 안 그래도 KT 얘기하려고 저 다녀왔어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뭐 하는 거야? 막, 뭔 예. 소리야?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가로 수비, 세로 수비 할 때 보통 이제 선수 개인의 수비 능력 얘기하거나 아니면 세로 수비 특히 골밑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만든 개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KT는 압박할 때 선수들의 핸즈업 이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나갔다가 이렇게 그냥 쓱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그 이제 핸들러가 볼을 빼려고 할 때 그 손을 뻗어주는 어떤 이제, 그래서 그 동선을 방해해서 디플렉션을 되게 잘 만들어요. 특히 하윤기도 그렇고 뭐 박지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성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수들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압박 강도가 많이 뛰쳐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디플렉션이 많이 유발이 되는 느낌이다. 사이즈가 좋으니까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팀 진짜 무섭다. 그래서 이 팀의 저도 사실은 KT 뭐 지난번에 저희 티어메이트 때 제가 2티어 났었는데 저도 약간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고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KT 최소 중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네. 무서워요. 그 작년부터 예. 사실 이런 농구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맞아요. 어떤 아쉬움이 좀 네.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운이 없으니까 대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딱 내세웠고 이게 잘 가는 건데, 원래 KT는 제가 볼 때 이런 농구를 해야 돼요. 이런 농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고 외국인 선수도 지금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노시케 저돌적이죠, 빠르죠, 뭐 높진 않지만은 파워로 이제 좀 버티죠. 운놓고 빠르죠. 또 이 선수도 굉장히 뭐랄까 승부욕이 있단 말이죠. 몸싸움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잘 뛰죠. 이제 그런 선수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로테이션 돌려요. 체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게 공격에서 좀 성기다 하더라도 수비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수비 성공하면서 거기서 바로 이제 속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양홍석의 기복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세트 오펜스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자연스럽게 메우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농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래서 좋아 보여요. 네, 굉장히. 그렇죠. 예. 그래서 관건 이제 뭐 아노시케 얘기하시면 말씀하셨지만 어떤 승부처에서 이제 아노시케가 혼자 약간 노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압박 트랜지션 이걸 기반으로 평균 이상의 경기를 하고 어떤 팀과도 이 팀은 접전 승부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어떤 네. 팀 상대로도. 자, 그럼 승부처에서 템포가 다운됐을 때, 그리고 후반에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템포가 자연스럽게 늘어졌을 때 과연 누가 공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느냐. 사실은 아직 박지원이나 뭐 최성모 이런 가드들이 템포는 올리는데 약간 우당탕탕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영우죠. 예, 그렇죠. 예, 우영우예요. 아직 후반은 아직 우영우예요. 네네. 예, 그러면은 과연 누가 거기서 해결사를 해줘야 되느냐. 사실 이제 아노시케를 그럴 때 이 옵션을 투입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혼자 노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노시케가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점퍼를 활용하는데 그때 습관이 잽 스텝을 무조건 써요. 네. 그러면 이제 잽 스텝을 쓴다는 결국엔 템포가 확 죽어버리고 공격이 1대1로 세팅이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효율이 과연 얼마나 날까? 이게 진짜 말씀대로 다른 팀들이 이제 알고 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규 시즌 치르면서 좀 KT가 고민을 해야 될 이슈다. 양홍석이 뭔가 해주던가 아니면 박지원이 진짜 그런 세깅을 한 번씩 3점을 빵빵빵 이제 좀
뭐랄까요 터트려 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클러치 게임에서도 뭔가 위력을 발휘할 것 같다 KT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저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아노시케 1대1뿐만 아니고 뭐를 썩냐면 2대1을 썩는데 양홍석이나 정성우가 2대1 썩거나 박지원도 괜찮거든요 2대1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피켄 이 선수가 탑이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뭐냐면 디비전에서 3점슛 능력이 예사롭지 않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롤을 할 때 파워를 밀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작업을 좀 섞어주면 좀 더 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외국인 선수 이 옵션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KT 외국인 선수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은노코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빼빼로 사형제 은노코. 예, 은노코도 정식. 괜찮기 때문에 속초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사실 지금 캐롯과 컵대회 첫 경기 치렀는데 네. 경기력이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팬들의 원성이 사실 좀 자자했어요. 저희가 네, 삼성에 좀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일단 이정현이 무득점이었습니다. 네. 네. 13호 50지였는데 단 이제 1득점도 하지 못했고 예, 요런 부분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리그컵을 보면서 1차전 보면서 좀 우울했어요. 우울했다. KBL에서 봐줘야 될 두 팀. 네. 한 팀과 한 선수. 네. 삼성과 데이비드 사이먼 아닙니까? 네, 네. 둘 다 부진했어요. 그렇죠. 우리 응원해줘야 되는 네. 팀과 선수 아닙니까? 전 올 시즌부터 삼동력이에요. 삼동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정말.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저한테 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근데 네. 이제 네. 삼성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변명을 하자면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자면 저는 이정현이 무득점이었다. 근데 이정현이 사실 무득점일 수 있어요. 13번 팀에서 무득점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승부처에서 무조건 이정현과 김실의 2대2 공격 그리고 켈리를 세워서 뭔가를 할 텐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난 경기에서 아마 임동섭이 많이 뛰고 장민국이 못 나왔거나 조금 뛰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장민국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돌렸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 그 아시아쿼터 선수 한 명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좀 뭐랄까 전력 자체는 좀 미완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석 감독이 지금 전지훈련 때 선수들의 몸을 완전히 혹사라 그러면 뭐하고 좀 세게 굴렸어요. 훈련 강도를 엄청 세게 네. 근데 이 부분 이게 원래 야구에서도 그렇고 농구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한 달 전까지 몸을 만들어서 쭉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요 컨디션을. 그리고 다시 이제 시즌 개막할 때 쭉 올려서 이제 뭐 한 2라운드 3라운드 될 때 이제 정점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컵이 지금 뭐 다른 곳과도 마찬가지겠습니까? 특히 삼성은 비시즌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떨어지는 건 시점이고 그래서 은희석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상보다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몸이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감독의 책임도 있다. 이 감독의 책임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애둘러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둔 상태에서 객관적 전략 자체가 떨어지니까 삼성이 예전 버릇도 조금 나오고 이랬던 건데 확실히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 팀 컬러 자체가 좀 끈끈해지긴 했어요. 이 팀이. 그렇죠. 수비도 좀 좋아졌고 또 하나는 기대했던 강점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점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현과 김실애와 켈리의 2대2. 테리. 테리. 자꾸 왜 네. 켈리라고 그러죠, 제가? 네. 테리의 예, 2대2. 그렇죠. 예, 또 켈리 있었죠. 제임스 켈리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테리의 2대2. 그 다음에 데릭슨이 사실 속초 전지훈련 때 탑에서 하는 이제 패턴이 있었어요. 그쵸. 데릭슨이 이제 탑이 핫스팟이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한 2, 3m 떨어진 지점에서도 그냥 슛을 들어가면 많이 넣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데릭슨의 1대1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견고한데 그분도 많이 안 나왔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들이 지금 약간 좀 봉인된 상태에서 나온 경기력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도기적인 어떤 성장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속초 때에 비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다들 네. 컨디션. 네. 그러니까 그때 보여줬던 그 스피드나 이런 느낌이 좀 아니긴 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필 상대가 캐롯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캐롯은 그 이제 그 전에 인상공사에서 했던 농구를 이식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일관되게 그런 수비를 했거든요. 2대1에서. 그래서 저는 삼성이 지금 코너나 이런 데서 찬스가 되게 많이 났어요. 경기를 네. 보면은. 근데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캐롯의 색깔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훈련? 약간 이런 걸 겸하면서 말씀하신 어떤 데릭슨의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사라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예, 맞아요. 예.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들긴 생각합니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삼성 팬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삼동력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 좋습니다. 네. 원래 한번 6강 가봅시다. 예, 6강 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삼성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네. 그래서 이정현 선수의 어떤 무득점, 뭐 부진도 이런 이제 그런 성장통 속에서 오는 거고 지금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속초에서 보면 이제 이 선수의 약점이 이제 수비 활동력이 부족하거든요. 이 선수가 전형적으로 이제 KCC 있을 때 어떤 식의 농구를 좀 했었냐면 공에서 힘을 쓰고 수비에서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데 맥은 잘 잡으니까 패싱라인 차단해서 스틸은 잘해요. 근데 전체적인 그 수비가 외곽 수비가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게 뭐 이정현 선수의 문제이기도 하고 KCC 전체 문제이기도 했지만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팀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정현 선수 평가에 좀 갉아먹는 부분도 있었었고, 근데 그거를 은석 감독이 가만 놔두지 않고 이정현 선수에게 대해서도 지금 수비에 대해서 활동력을 굉장히 세게 가지고 가려고 주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100%뭐 보완이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정현이라면 되게 무서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한 25분 정도 뛰고 승부처에서 뛰고 김실의 이동엽과 로테이션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볼 때 삼성의 외곽의 경쟁력은 이렇게 되면 리그에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탑한 4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그런 공수였던 밸런스를 맞춰서 간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삼성이 다음 경기 또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아마 리그컵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삼성과 붙었던 캐롯입니다. 네. 자, 캐롯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뭐 우려 반, 뭐 기대 반 이렇게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팀 첫 경기 보니까 전성현은 확실히 이 선수의 클래스가 높다. 이게 좀 드러나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선 1차전에서 34분 뛰면서 18득점 넣었는데 이날 사실 전성현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집중 마크에 시달렸죠. 맞아요. 그래서 네. 석점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뭐 자유투 꼬박꼬박 얻어내면서 이제 에이스 다운 모습, 그러니까 팀 공격력의 어떤 활로를 꾸역꾸역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유투 얻어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자유투 얻어내는 거 하면 사실 뭐 약간 이제 뭐 안 좋은 느낌도 있었지만 이정현 선수가 되게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성현이나 이정현처럼 그러니까 점퍼가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일수록 그 이제 그 점퍼의 기복의 어떤 변수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리버텍 혹은 자유투 유도 능력이 되게 좀 이 옵션으로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런 외곽 어떤 중심의 선수는 그 기복을 좀 줄이면서 점퍼가 안 좋은 날도 기본빵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근데 전성현 이렇게 자유투 많이 얻어내는 이 선수는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점 감 안 좋은 날은 어떻게 자유투 얻어내면서 풀어가는 거죠.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그러면서 전성현이 이 선수는 이제 레벨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캐럿 공격 패턴 보니까 딱 인상공사에서 전성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오펜스들이 딱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완성도가 100%는 아니었고 그렇죠. 스크린이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게 가는 이제 그렇죠. 모습이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이정현이 지금 포인트 가드 롤을 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정현의 어떤 2대1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철저히 첫 번째 오펜스는 첫 번째 옵션은 전성현 쪽으로 뭐 핸드오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성현이 좀 크게 돌아서 캐치앤슛을 본다든지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옵션으로 뭐 2대2 게임이나 아니면 뭐 디드릭 로스의 사이먼이 치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 들어서 진짜 색깔이 확실하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어떤 그렇죠. 이제 확실한 그런 이제 공격 루트를 가지고 가는 게 김승희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네. 전성현은 어떤 강점이 있냐면 3점 슛은 거의 역대급. 뭐 문경은 감독보다는 못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밑에 급
가능하고 지금 현 리그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네. 가지고 경기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비티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그래비티 효과는 이제 그 중력 땡기는 것처럼 이제 수비수를 갖다 유인해서 다른 공격수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에이스들의 어떤 효과 이거 이제 그래비티 효과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전성현의 문제는 뭐냐면 볼 핸들러는 아니에요 이 선수가. 네. 그러니까 어떤 승부처에서 전성현 선수가 스태거 스크린을 받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슛을 쏠 때 그걸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전성현이 거기에서 뭔가 뚫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긴 한데 그건 안 돼요 잘. 맞아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오세근이 그랬던 것처럼 스크린 걸고 받아먹고 네. 이런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컷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가면 이 전성현의 어떤 위력이 팀 오펜스 차원에서 극대화되는 건데 캐럿이 지금 특히 불안한 게 지금 빅맨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종현, 박진철 그리고 신인 조재호가 활용이 되는데. 아 조재호는 이제 뭐 입단을 한 상황이라 뭐 사실 큰 걸 기대하기 힘들고 거기는 임자 없는 자리예요. 예, 그렇죠. 예, 정말 그쪽 포지션 가장 좀 혼란스럽다고 볼 수 네. 있겠고 사실 이제 전성현이 그래비티 효과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기는 3점을 넣고 스크린을 건 동료들은 혹은 반대편에서 컷하는 동료들이 2점을 넣게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캐롯의 어떤 다른 포지션에서 선수 개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 쉬운 2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게 디드링 로스는 좀 보완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좀 약간 더 좀 필요한 느낌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 빅맨이 부족한 게 왜 또 뼈 아프냐면 이 팀이 지금 1옵션이 디드릭 로슨이고 디드릭 그렇죠. 로슨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팔방미인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멀티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옵션이 골밑을 어떤 정도 보강해줄 데이비드 사이먼을 데리고 왔는데 데이비드 사이먼이 어떤 세월의 직격탄을 약간 좀 맞은 것 같긴 해요. 직격탄. 네. 네네. 그러니까 클래스가 네.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슈팅력은 괜찮은데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네. 많은 이제 빅맨들이 만약에 뛴다 그랬을 때는 약점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드릭 로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럼 거기에 그러면 빅맨이 필요한데 그 박진철을 처음에 이제 세웠거든요. 맞아요. 이정현도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근데 박진철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김승희 감독이 이런 이제 수비 그 로테이션 이런 로테이션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빅맨이 지금 마땅치 않다 보니까 디드릭 로슨을 갖다가 썼을 때 어떤 공격의 다양함이나 모든 것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 빅맨의 아킬레스건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되게 커 보이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스트에 문제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를 갖다 끌려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지금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컵대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캐롯전 준비할 때 특히 수비에서 일단 로슨 그리고 전성현 일단 이 두 명 잡자. 그러면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여기에서 이제 이정현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뭐 이제 맞아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정현은 뭐 나름 괜찮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이정현한테 몰아준다. 그랬을 때 수비 하나를 붙인다. 이랬을 때는 그럼 그 선수가 경기를 지배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그렇죠. 생겨버리는데 네. 과연 그게 될까? 그렇죠. 이게 사실 여름 내내 유독 기자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도 가지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딱 어제 이제 삼성전만 그저께 삼성전만 봐도 삼성이 바로 팀 내 최고 외곽 수비수인 이동엽을 붙여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동엽이 사이즈도 좋고 스피드도 좋으니까 이정현이 물론 이제 공격 오펜스 1옵션은 아니지만은 한 번씩 비중을 가져갈 때 이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폭발력이 있진 않은. 네.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이대성이 있었으면 이대성에게 이동엽이 가고 이정현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외곽 수비수와 바로 붙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유로운데 그게 바로 우산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정현은 계속 이제 우산을 벗은 상태에서 비를 맞아야 된다. 이거 과연 이제 이 선수에게 숨겨진 우비가 있느냐? 그렇죠. 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표현 우비 좋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좋은 선배 밑에서 이런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래요? 또 이제 보도상 받으셨잖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둘 다 꼴값 돌고 있는 지들끼리 뭐한 짓이야.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근데 로슨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딱 처음 보자마자 느낀 게 몸이 좀 두꺼워졌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살찐 거랑 좀 다르게 그냥 네. 웨이트를 한 것 같아요. 프레임이 좀
이렇게 두터워진 느낌.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오련이 있을 때 보면은 특히 그때 이제 강훈철 감독님 비시즌 때 아예 로슨을 데리고 포스트업 수비를 막 가르쳐 주시고 또 강훈철 감독님이 또 이제 그 빅맨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삼성 센터 출신이시죠. 네, 그렇죠. 센터 출신 아니십니까? 네, 네. 그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그랬었는데 저 정도의 지금 웨이트 보강이 된 상태면은 저는 사실 버티는 수비가 걱정이 돼서 조금 약간 캐로 불안하다 했는데 버티는 수비 문제 없겠다. 로슨 그냥 제목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짚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버텨주면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랩이 들어가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로테이션 돌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흐름을 캐럿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버틸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비에서 그런 약점이 없어지면 로슨의 다재다능함이 공격에서의 어떤 플러스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코트에서 마진이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캐롯이 이정현도 그렇고 전성현도 그렇고 로슨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정한 틀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변환을 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막 KCC 신선홍 감독이 뭐 토탈 바스켓볼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몰 라인업 혹은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변형인데 그런 부분을 캐롯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LG. 그렇죠. 메인 볼 좋습니다. 핸들러는 이런 걸 네. 해줘야 돼. 네. 그렇죠. 네. 자, LG도 이제 컵대 첫 경기 치렀는데 상무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상무가 외국 선수도 없다 보니까 네. 물론 뭐 멤버 요즘에 화려해졌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뭐 LG의 전력이었다. 이게 사실 이거보다는 LG가 지금 변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커닝햄 합류했고 네. 이승우가 스텝업을 노리고 있는데 네. 요게 사실 좀 이제 가장 저희가 얘기해서 좀 키포인트 같아요. LG. 네. LG가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첫 경기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았다. 네. 네.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이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 모션 오펜스 그리고 좀 정돈된 플레이 그리고 5명이 2대 공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5명이 모두 볼을 만지면서 할 수 있는 그 코트를 좀 넓게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격 시스템. 수비도 괜찮았고요. 그렇죠. 네,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첫 번째 뭐 스타팅 라인업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만 이제 서민수가 먼저 뛰고 나중에 이제 커닝햄 투입되고 뭐 김준일도 같이 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좀 맞춰서 가는 스페이싱에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장 역시 화제가 됐던 건 이승우 선수의 활약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 선수 트랜지션에서 지금 리머텍이 무시무시합니다, 진짜로. 이승우가 네. 무게감이 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좋아졌다. 이 무게감이라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작년에는 이제 통통 튀면서 순간적으로 뭔가 이제 훅 들어가고 수비에서도 자세가 높은데 뭐 이 선수를 뚫기는 쉽지 않겠다. 그 운동 능력과 특유의 어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딱 들어가는 이제 근데 가벼워 살짝. 그러니까 경기를 뭐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막 그냥 이제 에너지 레벨로 승부를 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LG 팀 어떤 패턴에 약간 녹아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이 선수의 장점이 나온다. 그리고 속공에서의 어떤 그 들어가는 것도 이전에는 림만 보고 돌진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면서 맞아요. 자기가 네. 해줘야 될 때 딱 해주고 아닐 때 싹 빠져주고 다른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무게감이 좀 뭐랄까 이제 코트에서 좀 쫙 붙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승우를 보면서 너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좋은 상무가 이제 뭐 골밑 빅맨지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뭐 1, 2, 3번 라인들은 또 엄청 세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 상대로 저렇게 한다. 이승우가 많이 성장했네. 그렇죠.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이고 비치는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승우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이우석 선수가 왜 현대모비스와 콜라보할 때 이승우가 자기하고 비슷하지만 자기보다 못하다 뭐 이런 다운그레이드라고 다운그레이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우석 선수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 완전 공감하는 게 그 감독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유를 가져라. 이승우에 그게 생긴 것 같아요. 특히 트레이드상에서 말씀하신 리머텍 할 때 같이 밑에 있는 뭐 단테 커닝햄을 봐준다든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되게 무작정 기어를 확 올리는 게 아니라
120을 팍 달리다가 이제 딱 결승점 오면은 여유 있게 한 80을 싹 줄여가지고 그 상황에서 패스해야 되면 패스 보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올라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유, 센스가 돋보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선수가 한양대에 있을 때부터 개인 트랜지션 1대1 트랜지션 능력만큼은 이거 김선영 생각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좀 매끈한 어떤 트랜지션 공격수가 될 줄 몰랐고 지금 뭐 DB 저희가 얘기할 때 했지만 이준희도 약간 이런 역할 트랜지션상에서 한번 이제 돌격대장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아직 이준희는 막 우당탕탕 그렇죠. 들이박는 약간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직 스타일인 거죠 그게 이런 느낌이라 이승우는 조금 더 거기서 레벨업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상현 감독이 속공과 돌파 리그 최상급 그랬는데 이 말이 허언 같지가 않아요. 진짜, 단지 진짜. 이제 뭐 소속팀 선수의 어떤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말 같지 않고 이승우가 이 정도의 어떤 잠재력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변준영 2년차 보는 듯한 2년차 3년차 때 그 어떤 위력 부르는 듯한 팍 터지는 그 재능이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닝햄이 또 이제 같이 투입이 되면서 나왔는데 이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수비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스피드가 안 죽었어요. 네. 저도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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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볼 핸들러 말해도 됩니까? 네 맞아요. 보조 핸들로 말하세요. 네. 이 선수가 저는 이제 베테랑이고 수비의 맥을 잡고 근데 활동량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선수가 이제 속공에서 트레일러 역할을 할 때 그 위력이 장난이 아니고 여전히 빨라요. 이 선수가.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노련함과 어떤 미드 점퍼 뭐 이런 이제 외곽슛 능력까지 딱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선수 이 옵션으로서는 상당히 그 좋은 맞아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LG가 사실 지난 시즌 이 옵션이 완전 개망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쵸,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뭐 마레이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지금 마레이 의존도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마레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지금 LG가 만약에 커닝햄이 이 정도다 그럼 마레이도 맡아야 되고 커닝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그 준비가 2배가 된다고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 당연히 혼란이 오는 거고 LG는 LG 입장에서 어떤 조합을 갖다가 이렇게 썼을 때 좀 더 효과적일까 그 상대팀 어떤 수비 전술을 볼 때 이런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왜 작년에 이 옵션을 그따위로 뽑았어? 맞아요. 네, 둘 다 실패였죠. 완전 실패였죠. 네,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네.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커닝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름값이 높은 선수가 갑자기 KBL에 온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뭐 어떤 너무 특히 나이가 많으니까 스피드가 너무 느려졌거나, 뭐 이제 그로 인해서 수비에서 활동량이 떨어지거나. 사실 저도 이제 온다고 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혀 오히려 반대의 상황. 그렇죠. 공격에서 생각보다 욕심이 많지 않고 그리고 수비에서 이제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이제 속공 가단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제 농구에서 릭아웃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건데 요즘 릭아웃인데 이제 요즘에 이제 워낙 스페이싱 농구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빅맨들이 자기 마크면 3점 슛 능력 있는 선수 이렇게 3점 방해를 이렇게 클로즈아웃 하고 나서 뛰어나가는 걸 보고 릭아웃이라고 해요. 릭아웃 속공. 근데 사실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거나 부지런하지 않은 외국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데이브 사이먼이다. 사이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타일들이면 클로즈아웃 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팀 리바운드 잡으면 그냥 걸어서 이제 세트 오펜스 하러 갑니다. 근데 커닝햄은 클로즈아웃 하고 리바운드 잡을 것 같으니까 바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이 이 기동성의 부지런함이 이렇게 되면 이승우 커닝햄이 있을 때 LG가 지난 시즌 그 나오지 않았던 그 트랜지션 공격이 되기 시작하겠다. 그렇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저는 확 올라가서 이거 진짜 재밌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필리핀 전주련에서 입증됐던 건 뭐냐면 이 선수가 골 밑에 서면서 수비의 맥을 잘 짚어준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력이 바탕이 되니까 이렇게 슥슥 쳐주는 거죠 계속.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좋다. 그래서 이 지금 LG가 드디어 이제 이원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승우와 커닝햄 여기 김준일, 마레이 여기에 서민수, 이재도 이관희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가면서 뭔가 이원화 시킬 수 있어요. 세컨 유닛까지 활용을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여담인데 LG가 럭키앤 금성 아니겠습니까? 럭키 금성. 네. 럭키 금성이죠. 네. 이제 이제도 이관희 마레이가 럭키라면 이제 이승 벌써 질리는 듯한 해봐요. 이승우 커닝햄은 금성이다. 드디어 LG가 완성이 됐다. 지난 시즌까지 L만 있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무리한 드립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이대성이 한창 안 좋았을 때 있죠. 네. 메인볼 핸들러로서 드리블. 스크린 받아가지고 슛 셀렉션 이상해가지고 이제 미스하고 실책하고 네,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태하고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메인볼 핸들러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해 막 신나서 네, 네. 애청자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뭔 상관이야. 그래 럭키 금성 그래 럭키 왜 럭키야 마레이가 네. 아 그 왜 금성 잠깐만 금성 아니, 그만 흥분하지 마세요. 왜 금성이야 이수만커는 어떤 연관이 있어서 도대체 뭔 근본없는 드리블 아직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대영 선수도 그랬어요. 모비스 있을 때 그랬지만 네. 점점 미드레인지 게임을 장착하고 뭐 제가 얘기하겠지만 네네. 네,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직 낯설어서 그래요. 네. 네, 이쁘게 와주세요 시청자분들. 네. 네, 아 자신감이 갑자기 팍 죽네요. 네. 왜 그래요 또? 네. 또 이재학 감독님 스타일로 완전 확 죽이시네요. 제가요? 네, 네. 아닙니까? 아 다릅니까? 네. 네. 그분하고 뭐 전창진, 네. 최승 뭐 네. 유재학, 유도훈 뭐 네. 이런 이제 감독님들하고는 네. 제가 어떻게 그 감이 다르다. 그분들은 이제 워낙 이제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의 금성. 예, 나의 금성. 이승우 커닝햄 잘했으면 좋겠다. 계속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좋아요. 들고, 네. 그리고 좀 이제 이관희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조금 볼 소유를 줄이고 뭔가 팀 오펜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관희 선수가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오프 더 볼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스팟업 슈터로 석점을 한 2차례 넣는 모습 봤는데 그렇죠. 보면서 와 저거였구나. 조상현 그쵸. 감독이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게 저 음. 부분이었구나. 그게 조상현 감독의 처음에 이제 LG에서 가장 이제 고치고 싶어했던 건 뭐냐면 이재도하고 이관희에게 볼이 너무 많이 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죽는다. 맞아요. 네. 근데 그 더블 볼 핸들러 시스템인데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 하나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선수들의 능력이 정말 최상치라면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 뭐 제임스 하든이나 맞아요. 뭐 네. 르브론 제임스나 아니면 뭐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NBA 릴라드나 뭐 이런 막 그런 다 파괴할 수 있는 1대1.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제 그 자기들 워낙 그 결정력이 뛰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너지가 난다.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사실 KBL에 그런 가드가 많지 않을 뿐더러 맞아요. 이제도 네. 이관희도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럼 뭔가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재도가 볼 핸들러를 하고 이관희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좀 더 가지면서 모션 오펜스를 좀 했으면 좋겠네. 모션 오펜스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볼에 대한 그 움직임이 많아지고 볼을 이제 많은 선수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관희 그걸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라고 해서 밀당을 좀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조상현 감독 이관희가 했는데 이관희가 그걸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런 역할을 갖다 하게 되다 보니까 팀의 어떤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관희가 또 볼을 잡으면서 2대1을 할 때는 또 다른 효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상대가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2대1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예리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다양함의 미학, 베리에이션 이런 걸 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LG 이제 일단 상무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네. 프로팀과의 경기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또 이제 지금 현 시간 인상공사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한번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통역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1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마무리가 제가 하나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아 지금 갑자기 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전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네. 아 좋습니다. 저희 그럼 1부 이렇게 5개 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5개 팀 또 이제 컵대회 경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뭐죠?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